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개혁과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오기영 의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저 오기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3차 상법 개정안 이제 정부에서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3차 상법 개정 통과되고 주주총회를 2번 할 수 있느냐, 1번 할 수 있느냐. 근데 통상 1년 반 정도의 그 기존 자사주 소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2번 정도 주주총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경영자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일단 1년 6개월 정도를 전제로 해서 한 번밖에 못하는 건 우려가 있었고, 근데 이제 하여간 법을 최대한 빨리 이제 국회에서 정부로 보냈고, 어제 국무회의 심의하고 오늘 이제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발효돼서 3월 주주총회부터 준비가 된 데는 이미 준비를 일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자사주 관련돼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3월달 주주총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내년 3월 주주총회 또 한 번 더 다루려고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또 먼저 말씀드린 건 좀 다른 이야기는 좀 이후에 하더라도 먼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고요. 제 3차 상법 개정 후속 작업들도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 이슈가 있어서 종래 이 자사주 거래를 자산 거래, 에셋 그 트랜잭션으로 봤던 것을 이제 그 자본 거래로 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세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하려고 준비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아마 우리 기업들과 관련 다 연관되고 대기업 집단이 다 관심이 있는데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 내에서 A 기업과 B 기업 사이에 거래 어떤 지분율 계산할 때 그냥 발행주식 총수의 이제 20%, 15% 이런 트레시홀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계산할 때 종래는 전체 발행주식인데 앞으로는 자사주는 빼자. 그럼 트레시홀드가 또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을 이제 공정거래랑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계속 비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 상장 회사 리스티드 컴퍼니에서의 이제 그 전체 발행 주식 총수 계산할 때 자사주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계산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지점에 대해서 이후에 금융위원회나 이제 거래소랑 같이 협의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차 상법 개정 오늘 발효가 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저는 98년, 99년도에 그 대한민국 소액주주 운동할 때 그때 좀 잠시 같이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로펌 생활 변호사로서 한 16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한 10년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초선일 때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상법 개정 등의 그 당시 할 때 제가 TF 멤버로 한번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도 그 당시 상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2명을 분리선출하기로 했던 것을 실제 타협을 하면서 1명으로 분리선출하고 끝났었습니다.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에는 이제 2명으로 확대된 게 그 당시에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게 확대했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집중투표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 제가 집권당에 있을 때 그걸 못했습니다. 내부 설득도 하다가 멈췄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식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집권하자마자 2차 상법 개정할 때 집중투표제를 설득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생겼습니다. 충실 의무 관련된 이 논쟁도 그 당시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초선일 때 논쟁을 많은 의원들이 했었는데 그 당시 논쟁을 하다가 제가 멈췄고 야당이었기 때문에 하다 멈췄는데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변리업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이제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수치는 다 알고 계셔서 특별한 설명보다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고민했던 문제식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박스피, 그 다음에 늘 터널링하면서 돈 빼가는 행위가 만연한 한국 시장, 믿을 수 없는 한국 시장 이런 게 있었고 그걸 표현을 전 냉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심리적 형태로서. 그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제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때 1차, 2차 상법 개정할 때까지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이해하는 시장의 반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아, 한국 시장은 뭔가 좀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의 호기심, 냉수에서 호기심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넘어서부터 한국 시장의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의 자본시장 정책은 뭔가 좀 변화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약하지만 확산되고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 또는 이제 그 가버넌스 포럼에 있는 분들 또는 좀 시장을 비판했던 분들 중 말씀이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이례적으로 하지 말고 5년 내내 해라. 이런 요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몇 번 1차, 2차 상법 개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 3차 상법이 추진할 때 또는 이제 텍스 이슈 가지고 논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질문했던 것들 내지는 약간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했던 말들 정치인들 한번 쇼하다 말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로 한번 하다 말겠지. 그런 것이 계속 저희들 속에는 있었고 그 비판이 되게 아팠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상반기에 밸류업 정책을 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그때에 대한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국 제대로 하겠어 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비판이 계속 저희들이 정책을 고민하면서 좀 고려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윤석열 정부 24년 초에 나오는 대통령의 발언이었고 또 그 속에 그 당시 코스피가 약 2,645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2023년도 1월 17일 정도에 금융위원회 정부의 공식 그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영문으로 나오는 설명서입니다. 실제 이때도 상법 개정 자사주 규제를 개혁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종래 했던 것 중에 이제 중단된 정책을 왜 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벗 이게 이벤트가 있었는데 몇 가지 보시면 이제 24년 6월 24일에 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하면 기업 경쟁력 저하한다. 한국의 경제단체들이 8개 단체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 말라. 충실 의무 도입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월 3일자에 있어서도 이건 한국경제 기사인데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류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12월쯤이죠. 그때 내란 직전인데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 상법 개정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가 있어서 24년 하반기에 이제 정책적 변화가 이런 돼서 우리 시장에 많은 실망을 준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그런 회고를 해봅니다. 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정책적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그 그룹이 24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그 연장에서 저희들이 야당이었지만 그 당시 법 통과를 주도하고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리고 작년 여름에 다음 화면 보시면 여름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저희도 국정기획위원회 멤버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자본시장의 선진화, 코리아 프리미어를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 제가 국정과제로 집어넣었었고 그다음 12개 중점과제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이 직접 이걸 책임지고 같이 끌고 가질 의제로서 이제 자본시장 제도 개혁 정책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시차를 회고해 보면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이 6월달, 7월달에 핵심적으로 논쟁이 됐었는데 제가 국정기획에 들어갔을 때가 6월 중순부터 해서 6월달, 7월 말까지가 집중적으로 이 의제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중에 업무를 마치고 국민들에게 공표한 국정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제라고 하는 설정된 것은 정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계속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내부의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8개월 동안에 자본시장의 주가가 변동되고 시장이 변화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예측하거나 컨트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고 저희들의 문제식은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핵심적인 지점은 거수기 이사회의 문제였다고 보고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진 이사회를 바꾸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인다면은
적어도 디스카운트 현상은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현상을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PBR을 이야기했고, PBR 0.9에서 신흥국 평균 1.84까지 간다면 코스피 5천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담론이었습니다. 실제 코스피 5천은 저희들이 이 정치적인 구호로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캠페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의지의 표현이었고, 우리가 한 집권 5년 동안에 달성해보자라는 것이었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 빨랐고 저희가 예측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정과제를 논의할 때 반도체의 이러한 그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8개월 동안의 자본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시장이 되게 역동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요 며칠 사이에서 변동성이 크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은 지난 8개월 동안에 이 상황을 이끌어온 근저에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팩터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책적 의지, 또 하나는 반도체의 실적. 이건 변한 게 없는 거 아닌가. 다만 환율의 변동이 있고 그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코스피 5천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표현을 좀 바꾸어서 K 자본시장 이제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관없이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당내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초쯤 해서 이 특위를 새롭게 이름을 바꾸면서 5가지 과제를 저희 스스로 설정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까 모두의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과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사의 주지단 충실 의무, 듀티 오브 로열티, 이 조항이 작년 7월쯤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게 우리 시장의 확고한 관행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것은 아직 의문입니다. 여전히 자사주를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사례들이 있고 또 교환한다는 방식도 있었고 또 중복 상장 과정에서의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문제도 있었고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사회 멤버들이 주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충실 의무가 제대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앞으로 1, 2년 동안 그게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에 관련된 연성 규범을 좀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사의 주전 충실 의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를 바꿨는데 이게 정부 민주당이 개별 기업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뭐라고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점에서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자신의 권리가 문제가 되면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례를 만드는, 케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숙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영진과의 소통하는 방식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애물이 있으면 좀 완화해 주는 것, 또는 이제 뭔가 좀 인센티브를 그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점들이 좀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이틀 전에는 한국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과 긴급 이제 간담회를 좀 했었고 미팅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정부 관계 부처랑 좀 당정 간에 별도의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요 의제를 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제도 개선의 지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M&A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법 자체 개정인데, 저희가 정치적 구조 때문에 상법으로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해서 풀 수 있는 게 더 유연하게 시장의 충격을 덜하면서도 좀 갈등을 덜 격화시키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여간 정치적 구조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종래에 나왔던 제안들을 쭉 풀어가려고, 여기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문제인데, 일본에서 5개 그 스탁마켓이 있었는데 이것을 3개로 축소를 시키면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른 구조개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뭔가 부실 기업들은 좀 정리하고 그리고 보다 좀 건강한 생태계로 좀 바꾸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변력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변력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도 개선 등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을 다 제시하고 정리하기는 좀 아직 너무 빨라서 추후에 논의를 계속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